우리 원내경 강사님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콘텐츠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 디자인 쪽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망고보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제가 망고보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데요. 망고보드 사이트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우리 교수님들?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콘텐츠 제작보다도 이 뒤에 유튜브라고 얘기한다면 썸네일을 만들거나 또는 유튜브에 뭐 이 채널 아트 만들거나 이 디자인하는 쪽에 너무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사이트로서 콘텐츠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일째는 콘텐츠 제작 쪽에 우리가 실제 신경 써야 될 이 콘텐츠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범위는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오늘 실제 이 원내경 강사님이 망고보드 책도 쓰시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아주 뭐 이런 쪽에 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죠?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가보다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얼리 어댑터,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망고보드를 이용한 SNS 콘텐츠 제작인데 특히 여러분들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유튜브 썸네일이나 유튜브 채널 아트에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비디자이너에게는 손쉽게 디자인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디자이너들에게도 단순 작업들을 줄여서 칼퇴근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망고보드 강사 엄희정입니다. 제가 강사를 2번 받으려고 인사를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이 답답해 죽느니 내가 직접 만드는 SNS 콘텐츠라는 책이에요.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비전문가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들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런 과정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가 않을 뿐더러 비용이나 시간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은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망고보드고요. 저는 그 망고보드를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도요,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려고 여러 출판사와 협의를 하다가 답답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출판사를 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판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요, 제 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권의 책이 나왔고요. 지금은 2권 작업을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IT계에 좀 더 편한 실용서들을 출간하는 게 저의 목표고 컴퓨터 관련된 책들을 위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디지털 인사이드라는 그 월간 잡지가 있어요.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고요. 디지털 인사이드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하는데 이번 달 8월 달에 기고한 그 주제가 유튜브 썸네일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더 이야기할 바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런 일들, 저는 강의도 하고 출판도 하고 원고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IT계의 인플루언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은요, 교수님들하고
분들하고 같이 좀 더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죠. 이제 5G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히말라야로 올라가지 않고도 이 안경을 쓰고 히말라야를 볼 수가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술의 힘으로 일어나서 서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남은 평생을 계속 그걸 가지고 우려내서 경제적인 그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최초의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님도 이렇게 여름인데, 여름 휴가 기간인데 이런 장소에 모여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모이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의 변화가 35세를 전후해서 달리 느껴진다고 해요.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흥분을 시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5G 나왔어. 그러면은 35세 이전의 사람들은 막 흥분이 되고 뭔가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데 35세 이상에게는 되게 당황하고 난처하고 난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들은 어떤가요? 당황하시나요? 아니면은 호기심이 흥분이 되나요? 예, 우리는 아직 마음의 나이가 35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35세 미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식과 경험을 파는 시대라고 그러죠.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파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라면 끓이는 것부터 농사 짓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정보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 강의장에서만 강연을 했는데 그 강의장에서 얘기했던 그 지식의 내용들을 이제는 누구한테나 그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먹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미디어 채널들이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큐레이터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정보들을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 맞춰서 딱딱딱 맞춰서 그 1대1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라면을 끓이는데 나는 오리지널 라면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라면 자체만을 가지고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가지고 나는 좀 융합된 맛들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면과 콜라보해서 다른 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건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 영상으로 또 그런 채널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큐레이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패친이에요. 페이스북 친구. 근데 이분이 전문 의사세요. 건강의학과 개원을 하시고 의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한 작년이 이때쯤인가요? 작년 9월에 유튜브 시작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의사와 그 환자 1대1 관계로 만나는 사람한테만 그 의학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 병명을 가지고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도 알리면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018년 9월 1일 첫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는 지인들한테 구독 요청을 해주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100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요, 현재 구독자 수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만 7천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수입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한 11권 정도가 되는데 11권의 인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채널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유튜브는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계속해서 날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날짜별로.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계속 우상향해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개설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 전업을 유튜버로 한다면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짜내야 되고 만들어야 돼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쌍둥이들 딸들한테 대형 문어를 먹인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뭔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전업 유튜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그 지식들을, 경험들을 축적시켜 놓은 것들을 가지고 영상화만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쉽게 우리가 유튜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버를 하기, 이분이 지금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사용했냐면요. 장비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 2개 들어오는 라이트. 왜냐하면 얼굴은 밝게 보여야지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망고모드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에서 이 카메라 필름을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망고모드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아져서 요즘 장비를 광고 수익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교수님들이 시작을 한다면 장비부터 구입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우리가 다 샀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망고보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망고보드는요, 디자인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 디자인 큐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으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망고보드에서의 디자인은요, 조립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레고를 하나하나가 똑같은 블록인데 레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빌딩을 만들고 어떤 아이는 공룡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고처럼 디자인 형태를 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컨텐츠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찾아서 나한테 맞게끔 조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폰트,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컬러를 이렇게 3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라고 하면은 배경으로 가는 어떤 필요한 이미지, 배경 이미지도 이미지고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작은 아이콘들, 이런 것들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빌딩을 배경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은 빌딩 배경을 구글에서 막 찾으시죠. 그 다음에 이게 저작권이 얼마 정도인가 검색을 하셔서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망고보드에서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대부분 망고보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저작권은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트를 우리가 예쁜 폰트를 쓰기 위해서는 폰트를 구입하거나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망고보드 안에서는 폰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대량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폰트도 저작권에 상관없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교수님들이 어떤 썸네일이라던가 아니면 이 채널 아트를 만들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그 예시를 가져가는데요. 오픈 안내문이 필요해요. 강의 오픈도 되고요. 아니면은 개업 오픈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강좌 개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오픈 안내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디자이너들은 이 문구에 어떤 문구를 들어갈 것인가를 묻고 텍스트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문구를 꾸며줄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럼 오픈이라면은 좀 축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폭죽 또는 리본 이 두 가지를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똑같은 그냥 텍스트로 먼저 들어갈 내용들을 기획을 한다면요. 거기에 필요한 리본이나 폭죽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망고보드에서 검색을 해서 여기에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맞추는 거죠. 택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고보드 회원에 가입을 했다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망고보드 회원가입을 제가 요청을 드렸죠. 회원가입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망고보드 사이트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교수님들의 닉네임이 나타납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나눠드린 지금 나눠드린 쿠폰 값은 오류가 있어서 다시 요청했거든요. 지금 문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요, 그거를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고 바로 그냥 그렇죠. 무료 계정으로 진행을 할게요. 예, 여러분들은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눠드린 그 쿠폰 값을 유료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쥐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무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안에서 오른쪽 상단에 나의 닉네임이 나타나면은 로그인이 된 거고요. 하단으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스타트 버튼과 나의 작업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얘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대부분의 컨텐츠가 나의 작업에서 나타날 거고요. 새롭게 시작할 때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망고보드는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원활합니다.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망고보드 편집기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편집기. 편집기가 나왔나요? 네. 제가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까지는 바라지 못하고요.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 눈치가 좀 빨라요, 제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SNS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 크기 설정하는 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지 좋아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600에 800px라고 되어 있죠. 600 곱하기 800 픽셀로 사이즈가 결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사용자 설정을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컬러 크기 사이즈가 선택이 가능하도록 나옵니다. 600에 800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요 가장 일반적인 그 카드뉴스 사이즈인 카드뉴스 SNS 800에 800 사이즈를 한번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사이즈가 바뀌어지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교수님들이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겠다. 그러면 유튜브 크기가 여기 있어요. 유튜브 썸네일과 유튜브 채널 아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들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그 채널 아트의 사이즈를 세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800에 800 사이즈 정사각형 형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은 기능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 탭에는 망고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 요소들과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상당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를 한번 눌러서 제목 텍스트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은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됐나요? 네,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더블 클릭하면 파랗게 바뀌어지고요.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망고보드를 활용하시면요, 교수님들 프레젠테이션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하시려면은 이 테두리의 모서리에 보시면은 내 모서리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 조절점을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기시면 커지고 이렇게 밀면 작아집니다. 되게 유연하죠. 그래서 크기나 이런 위치를 조절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예쁘게 좀 꾸며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폰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폰트들이 나오는데 주의하실 사항은요. W가 있는 폰트가 있고 W가 없는 폰트가 있어요. W가 있는 거는 프로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고요. W가 없는 것들을 교수님들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핫한 폰트는 시네마 극장이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시네마 극장. 됐고요. 밑에다가 날짜를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부제목 텍스트 추가 눌러서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그 아일랜드 캐슬. 이러면 이제 세미나에 관련된 오픈 안내문이 텍스트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폰트도 자유롭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군요.
이제 기본 데이터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연상했던 이미지들이 있죠. 뭐가 있었나요? 리본, 폭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의 디자인 요소를 우리는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폭죽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폭죽. 폭죽이라고 하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그 DB를 검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다 들어가서 찾으려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템플릿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 요소를 찾겠다 그러면 요소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보시면 전체, 아이콘, 이미지, 배경 없는 이미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요소 안에 전체를 눌러보시면 아이콘, 이미지, 배경 없는 이미지. 그럼 여기에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컬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아이콘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흩뿌리는 리본 있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절하려면 마우스로 모서리 조절점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 맞게끔 좀 더 키워놓으시고 그럼 벌써 이제 좀 분위기가 업되고 있죠. 그 다음에 리본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창에 리본이라고 기존에 있던 거는 X 버튼을 눌러서 끄신 다음에 리본이라고 엔터를 다시 치면 똑같은 방법으로 요소, 전체, 아이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리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밑에서 막 펑 터지면은 흩날리는 리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 나오네요. 이런 거. 이제 저는 많이 내렸더니 요런 리본들 이런 거 이렇게 찾으시면은 크기도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하고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개수를 이렇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커를 다시 나눠드리는데 아까 거는 지금 아예 빨리 열리세요. 중복되고 호주머니 빨리 열어주세요. 아까 지금. 네, 이렇게
사용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쿠폰을 등록하시면은 그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지워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멈췄다가 쿠폰 등록하는 걸 같이 해보고 할게요. 지금 작업하신 것들은요, 클라우드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망고보드 로고가 보이죠?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그냥 나갑니다. 나가기 눌러도 괜찮아요. 저장이 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기 누르시면 여기로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망고보드 첫 페이지에 나왔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닉네임 부분을 클릭을 해서 결제 정보를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 결제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결제 정보를 클릭하면 요 옆에 프로모션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오른편, 중간 부분에 프로모션 등록 찾으셨나요?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갖고 계신 요거 그 쿠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앞에 쉼표 앞에 있는 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쉼표 뒷부분부터만. 번호가 돼 있죠. 앞에 번호. 넘버링 된 거는 포함 아닙니다. 숫자를 하려고 해서 넘버링 된 거고요. 넘버링 다음부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돋보기를 갖다 드릴게요. 네. 그 다음부터 N까지, N 앞에까지. 혹시 N자 있는 분은 N자 앞에까지요. 일체. 그래도 이거 얻어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박수도 좀 해야 됩니다. 예. 됐죠? 등록됐죠? 쿠폰 등록이 돼야 됩니다. 어디가 예, 쿠폰 등록에 성공했다고 하신 분들은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그냥 끄세요. 끄시고 다시 켜서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무료 계정으로 열려 있는 그 상태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크롬을 닫은 다음에 다시 열어서 로그인까지 하셔야지만 됩니다. 일주일이요. 이게 한 달에는 29,000원이고요. 일주일은 17,000원입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너무 작은 돈에 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콘텐츠 제작에 신경 써야지 이 작은 커피값에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 1년에 얼마나 회원가입 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로그인. 나갔다가. 그리고 아예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요. 다음부터 좀 편하실 거예요. 쿠폰 등록하신 다음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시 교수님들의 닉네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은 워터마크가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5개까지 제한됐던 것도 다 풀려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솔직히는 8일일 거예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님 이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막 또 혼자 만들다가 개수가 초과돼서 또 다운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스텝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따라 하셨나요? 저는 열심히 저를 따라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떤 컴퓨터 강의장에 갔더니 고등학교였는데요. 뒤에 전면 거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거울이 왜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뭔 짓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강의장이 제가 다녀본 강의장 중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는데. 예, 50.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망고보드 홈페이지를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작업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떴는데 썸네일이 저장이 안 되고 떴을 수도 있어요. 저장하기를 안 누르면. 그러면 마우스로 거기를 제일 가장 앞에 있는 걸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편집하기 버튼이 나오고요. 그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방금 전에 하던 편집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궁금하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까지 안 뜬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건 항상 클라우드 되어 지금 실시간에 클라우드니까요. 저장에 너무 예민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왜? 그러면 혹시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바꾸셔서 같이 앉아주셔서 보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제가 또 그럼 앞에서 있는 걸 좀 아니 그럼 아니 여기
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요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갖다 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5번째 기능 탭에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에는 뭐 단색 배경도 있고 패턴 배경도 있는데 여기에서 단색 배경을 넣으려면 배경상 옆에 보면은 컬러 버튼이 있어요. 컬러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는요 동영상 배경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배경. 그래서 우리는 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서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장면하고 지금하고 컬러를 입히니까 훨씬 더 다른 형태의 콘텐츠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썸네일 이미지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방법으로 텍스트와 디자인 요소 몇 가지와 배경 컬러를 3가지 이렇게 넣어서 디자인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얘들의 객체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들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층층이 겹쳐서 쌓이게 돼요. 레이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형과 도형 사이가 이렇게 하나씩 층층이 쌓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폭죽 리본을 한번 선택을 해보실까요? 리본이 이 미래융합 교육학회라는 텍스트 밑으로 가고 싶죠.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위치를 바꿔주고 싶자. 그러려면요 순서를 바꿔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가장 위로, 가장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위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객체가 쌓여져 있는 순서를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층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택한 폭죽을 가장 아래로 누르시면 이 텍스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층층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 미래융합 교육학회라는 텍스트를 선택하려면 선택이 잘 안 돼요.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지만 얘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조차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은 디자인하는 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디자인 요소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것들을 잘 순서를 정렬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맞춰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폭죽을 선택해서 다시 가장 아래로 보내고 그 다음에 미래융합 교육학회라는 이 텍스트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 제목 선택하고도 제목의 텍스트를 여기에서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요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편집이 되겠죠. 지금 교수님 앞에 우리 플래카드 보이시나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망고보드 광팬입니다. 제가 그 회사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 회사에서 표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광팬이에요. 그런데 제가 망고보드가 런칭하기 전에 이 IT쇼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고서 너무 빠져가지고 영감을 주고 왔더니 이렇게 이제 망고보드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기능도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단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처럼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것과 슬라이드를 복제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새로 추가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목장을 하나 만들었다면 내용장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강조. 키워드를 검색창에 강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요소의 전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강조. 그러면 이런 만화, 웹툰 형태의 디자인 요소부터 하단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은 말풍선, 또 리본,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런 웹툰 형태의 강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추가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도 잘해주셔서. 그러면 크기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크기를 맞추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벡터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도형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도 해상도가 깨지거나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800에 800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 요소도 여기 옆에 보시면 너비가 있죠. 왼쪽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을 붙일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너비 부분을 드래그를 한 다음에 800이라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800.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와 딱 맞게 도형이 커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왼쪽 정렬 그리고 위로 정렬 한 번만 딱 두 번만 눌러주시면은 바닥에 딱 깔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너희 말 안 하면 과제물 언제까지 안 내면 죽음이야 뭐 이런 식의 말풍선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앞으로 디자인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 위쪽으로 딱 배경으로 맞춰놨다라면 얘를 잠금을 해놓습니다. 잠금. 더 이상 너는 거기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잠금을 해놓으면 얘들은 이제 선택이 잘 안 돼요. 잠금을 해제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위에다가 뭐를 얹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얹을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리본 뭐라고 할까요? 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를 눌러서 여기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하단에 디자인 도형이 있습니다. 텍스트 디자인 도형이 있는데 확인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어볼게요. 이 디자인 텍스트도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벡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위치를 조절하신 다음에 확인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네. 여기 T에 들어있는 이런
텍스트와 도형이 결합이 되어 있는 디자인 텍스트들은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자유롭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템플릿의 디자인 도형, 텍스트 하나도 도형 하나로 디자인을 형태를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감일을 한번 적어볼까요? 마감일을 8월 10일로 이렇게 하죠. 교수님들 8월 10일까지 저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이메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 엔터 치고 8월 10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디자인 도형이 제시한 단어는 글자는 2글자짜리였는데 우리가 넣어야 될 글자는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렬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얘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 왼쪽 상단에 그룹 버튼에 노랗게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얘는 도형과 텍스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룹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룹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을 해제하시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이 마감이라는 글자만 따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도 마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부분 드래그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감이라는 글자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텍스트 크기에서 크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숫자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거기가 노랗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이 가능해요. 우리 그 민학 교수님도 이걸 아까 모르셔가지고 저는 아니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공개 안 하게 되는. 아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소한 건데 교수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쉬운 건데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를 모서리 조절점이 하방에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아당기면 옆으로도 늘어나는데 가능하면 근데 옆으로 느리거나 길이로 이렇게 느리는 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이 깨지면 안 예쁩니다. 네, 고 교수님. 제가.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저한테 안 돼요. 네, 또. 네. 아까 여기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도형을 조절을 했는데 얘들을 또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정렬이 또 깨져서 또 편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라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안에 걸리는 모든 게 선택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도형 요소와 이 텍스트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자는 거죠.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를 바깥으로, 슬라이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선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룹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얘들은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줄여놓고 여기에서 이 마감 8월 10일이라는 걸 외치는 캐릭터 하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검색창에 우리는 팝아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팝아트. 요즘엔 김정은 캐릭터,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캐릭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소에 들어가서 전체의 아이콘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 팝아트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 팝아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말풍선부터요 쭉 내려 보시면은 요런 입술 이미지도 있고요. 또 쭉 내려 보시면은 사람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제발, 네, 제발 마감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캐릭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런 팝아트로 광고를 한 업체는 약품 업체가 있는데, 한약방에서 한의원에서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버스나 이런 지하철에서 선운전했던 것들이 시작이 돼서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티셔츠의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마감이라는 요 텍스트 말풍선 자체를 좀 더 눈에 띄는 이런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이 바뀌어지면요,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른 형태의 콘텐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시면요, 요 파란 캐릭터 들어왔나요? 캐릭터 들어왔나요? 왼쪽에 보시면요, 색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검색에서 요소의 아이콘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한 것들의 요소는요,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팝아트의 인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색상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색상을
네네. 제가 좀 전에 팝아트를 검색을 했죠. 그런데 팝아트에서 아이콘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배경 없는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미지에도 이거와 비슷한 아이콘이 있어요.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콘과 이미지의 차이는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인데 벡터라는 거는 어떤 선 안에 색을 채워서 구성하는 이미지 형태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미지는 비트맵 형태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의 차이는 이 아이콘을 색을 변경할 수 있고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고요. 이미지는 색을 변경할 수 없고 필터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얘랑 지금 교수님들이 얘를 넣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얘랑 얘는 클릭을 해서 색 버튼이 나타나면 아 얘는 아이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클릭했는데 색 버튼이 안 나타나면 아 얘는 비트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맵 이미지는 색을 바꾸지 못하지만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필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봤죠. 또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얘들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쓰임새를 알아야지만 템플릿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나노보드에서 또 훌륭한 디자인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세 번째 기능 탭을 눌러서 그래픽에 들어가 보시면요. 세 번째 기능 탭에 이미지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찾으셨나요? 네. 이미지 프레임을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 그리고 비율의 이런 프레임이 나타나는데 얘들 모형이 다양한 형태인 디자인 도형도 있고요. 기본 도형도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1, 1대1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1, 1대1 동그라미입니다. 1, 1대1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요. 모서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 버튼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얘는 뭐냐면요. 액자예요. 액자. 와꾸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액자로 표현하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액자라는 건 뭐죠? 사진이 어떻든 간에 그 액자의 형태대로 사진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그래픽에 사진을 들어가 볼게요. 사진에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 넣으셔도 돼요. 사진. 그러면 이제 사진이 있고 액자가 있죠. 액자에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워요. 드래그를 해서 액자 위에다가만 얹으면 돼요. 이거를 포토샵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전문적인 기법으로 쓰는 건데 교수님 지금 저도 모르는 걸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네.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액자는 항상 있는데 사진을 더 넣으면은 계속해서 액자에 사진이 바뀝니다. 빼거나 지우고 다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그냥 끌어다가 위에만 얹으면은 새로운 사진으로 바로 교체가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런 사진을 2장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냥 얘를 여기 옆에다 하나 똑같은 크기로 하나를 놓고 다른 사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요.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십시오. 예, 복사 붙여넣기가 학교에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디자이너는 다 죽었어요. 디자이너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VR이나 AI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진을 갖고 오면 당연히 갖고 올 수 있죠. 예. 그건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2번째 사진 넣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진 2개를 동일한 크기로 다르게 넣습니다. 예. 이미지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만 갖다 쓰고 싶으세요. 네? 두 사람 있잖아요. 예. 왼쪽에가 넓으니 사람만 예. 가운데가 카페 하세요. 할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얘 지워버리고요. 얘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제 이거는 어떤 때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인물의 초점을 가운데 중심에 맞추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학교에서 뭔가 행사할 때 행사 포스터 이렇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강연자들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보내보면 어떤 사람은 전신 사진, 어떤 분은 반명한 사진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보내주시는데 얼굴만 잘라서 이렇게 맞추고 싶다. 이런 니즈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2 남녀 예쁘네요. 이 커플의 사진만 얼굴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원 가운데 넣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3번째 이미지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하면 프레임은 이만큼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진들을 잡아당겨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운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어때요? 일단 감타 먼저 하고요. 이거 되게 괜찮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그란 사진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포토샵에 들어가서 그거를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페이지로 저장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미지 프레임은 클릭을 해서요. 사진 필터를 적용해서 얘들을 흑백 톤으로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환하게 아니면 좀 어둡게 이렇게 톤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진 필터를 ON을 시키십시오. 사진 필터를 ON을 시키면 기본 12가지의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얘도 직접 조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얘들을 밝기를 수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얘들의 톤을 맞추는 것들도 좀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네, 되셨나요? 이게 이미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교수님들이 이제 템플릿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때도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막히지 않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도형 요소나 텍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바꾼다는 것. 컬러 여기 크기 조절은 이 모서리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순서라는 거는 도형이 레이어 단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선택할 때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위에 뭔가 다른 도형이 겹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조절을 해서 밑에 있는 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린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나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가져올 수 있냐? 물론 가능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왼쪽 기능 탭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미지 폰트 올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로드 기능이에요. 업로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PC에 저장을 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열었죠. 열고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드롭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이미지도 같이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괜찮아요. 업로드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럼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PC에 있는 파일들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바로 여기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이미지도요.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가잖아요. 이미지 프레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신 이 50대 재무 설계사분이 있는데 요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들은 이런 부분들 다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계시면서 유튜브를 좀 더 새로운 채널로 확대를 시켜볼까 하는 마음에서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유튜브 썸네일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페이를 장당 5만 원씩 주고서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원하는 이미지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접 좀 더 전문적인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저장을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가 계속 저장이 돼요. 그럼 나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망고보드 교육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망고보드 교육이라고 이렇게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할 때도 얘가 파일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상단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현재 창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편집기가 하나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자이너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디자인을 했을 때 얘를 채널 썸네일로 만들었을 때 잘리거나 아니면은 부분 빈틈이 보이거나 이렇게 어설픈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크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은 왼쪽 기능 탭에 두 번째 탭을 누르시면 템플릿이 나오고요. 템플릿은 용도별, 사용처별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용도별의 전체를 클릭해 보시면은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예요. 썸네일의 종류들이, 그 템플릿의 종류들이. 그래서 기타 템플릿이라고 어제 추가가 된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템플릿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텍스트와 이미지와 컬러를 바꿔서 우리 걸로 재탄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뭐를 해볼까요? 제일 좀 간단한 것 중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슈퍼 망고보드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눌러지나요? 네. 슈퍼 망고보드. 그러면 각각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텍스트고, 얘도 텍스트고, 얘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형이고, 말풍선이고, 각각 다 선택이 되죠. 나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택을 해서 지워요. 선택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만 클릭이 되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또 하나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말풍선은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썸네일 그 템플릿 안에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미래 융합 교육 학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머리가 아파서 커피를 드셔야 되겠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자, 옆으로 영역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텍스트가 두 개가 겹쳐 있구나.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면 되겠죠. 슈퍼맨의 가슴이 하늘색인데 슈퍼맨의 가슴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컬러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럼 해당하는 컬러 박스를 클릭하시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어설프게 보이려면요, 중요한 게 정렬을 잘 하시면 돼요. 뭐냐, 얘는 얘랑 얘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딱 맞춰 있고, 또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좀 적당하게 균등하게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만들어도 디자이너들이 좀 비싼 돈을 받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클릭하고 얘를 슈퍼맨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컬러 박스를 클릭하시면 이 컬러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색으로 바꾸고요. 배경도 바꿔줘 볼게요. 배경을 동일하게 노랗게 들어가면은 너무 흔한 컨텐츠가 돼요. 왜냐, 망고보드를 쓰는 사람이 전국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쓰면은 너무 같은 디자인 형태가 되니까 배경을 바꾸고 컬러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가능하면 좀 다양하게 다른 형태대로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 배경은 배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패턴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가장 위로, 가장 뒤로, 한 칸 뒤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뒤돌리기, 아니면 교수님들 다 아시잖아요. 컨트롤 Z, 컨트롤 Z도 다 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작업 내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작업 내역은 포토샵 같은 데서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있는데, 가장 저는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적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유튜브 썸네일을 적어보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노랗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가 제목으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한번 버튼 누르고요.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에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이미지의 파일의 형태를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크기는 내가 지금 1280에 720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 쓰려니까 해상도가 너무 작다. 그럴 때는 1.5배 또는 2배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일 때 한꺼번에 저장하는 방법이 전체 슬라이드고, 한 장씩 따로따로 저장하고자 할 때의 개별 슬라이드, 여기에서 슬라이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럼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돼요. 파일의 이름은 유튜브 썸네일.pn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은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앞에 유튜브에서 얘를 업로드를 하면은 썸네일을 뭘로 할 겁니까? 라고 선택하는 옵션이 나와요. 그때 이 파일을 선택만 하시면 얘가 썸네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혹시 여기 다운로드에 또 다른 것들을 마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PDF는 인쇄를 할 때 이런
오프라인이 인쇄 현수막이라던가 아니면 배너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쇄소에 보낼 때는 PDF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PDF의 인쇄용의 CMYK 색상까지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이걸 자동으로 우리가 명함을 만들거나 현수막을 만들거나 배너를 만들 때 그 출력을 할 때 그 오류가 없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슬라이드를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PPT 파일로 저장을 해줘요. 단 여기에서 작업한 텍스트를 바꾸지 못해요. 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동영상과 다이나믹이 있는데 동영상은 얘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다이나믹은 한 장면에서 깜빡깜빡이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을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부분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어디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보면은 1+1 마감 임박 아니면 강좌 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들 보신 적 있죠? 그런 걸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서 강조할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난 얘는 빼고 요걸로 하고 싶다. 아니면 얘 빼고 요걸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특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의 정적인 부분을 약간 플래시하게 한다는 이펙트가 있잖아요. 지금 미래 융합 교육학회를 움직이고 싶을 때 슈퍼만 움직이잖아요. 아니, 미래 융합교육 학회를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안 움직이고 얘 위에 것만 지금 움직여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잠그고 얘도 잠그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다이나믹에 다시 들어가서 잠금 요소를 하겠다. 왜 안 움직이나요? 잠시만요. 예, 제가 전체를 선택하고 얘는 하고 잠깐. 아, 이게 여러 개가 지금 섞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해요. 다 대신 다운로드 되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가 깜빡깜빡이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개체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을 다 잠궈 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더 유튜브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교수님들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탭을 새로 열어가지고요. 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 탭이 열리죠. 여기에 이 사이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move.biz 리무브가 지우는 기능이죠. 백그라운드를 지운다. 오로지 배경을 지우기 위한 사이트예요. remove.biz에 들어가 보면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한 올 한 올 지워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remove.biz. 그래서 교수님들 컴퓨터에 교수님들의 사진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바로 사진을 선택 눌러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샘플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호랑이 같은 거 올리면 절대 안 해줍니다. 사람만. 아니요, 호랑이. 가방도 돼. 뒷배경에. 예, 뒷배경. 사진 하나 올려봐 주시겠어요? 어색하게 지어서 부분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사진보다 이렇게 약간 인물 사진 뒷배경 나뉘는 게 제일 깨끗해요. 제가 이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요, 그 유튜브 찍은 그 동영상에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얘가 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망고보드로 들어와서 아니 돈 아니죠. 또 공짜입니다. 업로드를 합니다. 망고보드 업로드.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즘 제가 간혹 올리는 부분에 뒷배경 없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네, 그게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템플릿에다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샘플로 한 것 중에 근력 키우기라는 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근력 키우기,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지우고 얘를 거기에다 넣고 네? 타임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우선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붉은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줄게요. 푸른색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로.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막 손이 떨리는데요. 그 남겨놓으셔야 저도 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책을 사야 되겠어. 네, 그러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바꾸시면 됩니다. 많이 눌러보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요. 어떤가요? 방금 전에 이 근력 키우기라는 템플릿을 활용했지만 걔의 모습은 레이아웃만 우리가 참조를 했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들이 이런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이지 동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 걔가 어떻게 알차게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제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망고보드는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순간만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달 내에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일주일씩만 이렇게 단위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얘도 꺼졌네요. 시간이 딱 맞춰서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책을 참고로 하시면 거기 안에 잘 보실 수 있고, 제가 망고버드를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친절한 업템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